네, 5.18 민주화운동 단체 임원들이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5.18 당시 계엄군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1980년 이후 43년 만에 첫 참배로 화해와 용서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5.18 유공자 사이에선 아직은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계엄군 묘역을 직접 참배한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업단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황일봉입니다. 네, 참고로 5.18 부상자 회장이시고 전남대 재학 당시에 1년간 투어기도 해서 5.18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실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예.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숨진 계엄군과 경찰의 묘역을 피해자 측이 참배를 했다는 건 대단히 큰 뉴스인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제 저희들 내부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네. 정말 저희들 43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매일 보고 삽니다. 네, 내부의 분위기가 있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제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또 상대방의 아픔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성경에서도 뭐 피해를 받아서 용서를 하는 것을 7번에 70번씩 해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다시피 네. 그동안 저희들은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과 단체에서 5.18 피해자들에 대한 아픔 등등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호소해 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43년 전에 광주에 투입됐던 젊은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명령에 갑자기 성공한 군인이 반란 계엄군으로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또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80년 5.18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형제들을 이렇게 폭력행위로 진압했다는 것 때문에 네. 많은 양심적인 가책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이런 일개 평범한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작년 5월 26일과 27일 사이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잃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를 잃은 이런 분들과 네. 80년 5.18 당시에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계엄군들과 눈물 어린 서로의 포옹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네. 심지어 계엄군을 내 잃은 자식 대신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어머니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또 그때 당시에 80년에 현장에 투입됐던 계엄군 박모 대위께서도 저희들 150명 환경봉사하는 데 오셔서 네. 그동안 과거를 용서해달라라고 정식으로 사죄 요청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년 1월 11일에는 그의 연장선상에서 공수특전단 광주 시지부의 고모님들 또 회장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그 과거의 허물을 좀 덮어 네. 용서해 주시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화해와 감사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네. 진정성 있게 지금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 병사들과 묘역, 장교들 묘역 그리고 네. 그때 시장과 경찰 묘역을 이렇게 참배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참배 당시 화면이 지금 보도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 화해 행보에 특전사 동지회 임원들도 이렇게 화면처럼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눈물 흘리는 모습도 지나갔는데 사실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병사 묘역을 보면
저기 뭐 성경, 영장, 예. 뭐 이런 병사 묘역에 그분들 나이가 거의 20대, 19세, 20세 됐을 텐데요. 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최근에도 이틀 전에 해군에 근무하다가 아들이 이제 전역을 했는데 네. 두 팔 걸리면 아들이 뛰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도 그랬겠지만 그 병사를 지낸 부모님들도 지금도 아마 두 팔 걸리면 자식이 품에 안길 것 같은 그런 착각과 환상 속에 네. 살아왔을 텐데 그분들은 우리들은 억울하다고 고소가 있지만 그분들은 가해자로 둔갑돼서 어디다가 그런 것을 하소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행보에 화합과 어떤 용서의 행보에 5.18 단체 내부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 다른 결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가해자가 먼저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용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부 비판. 그러니까 임원단의 행보에는 뜻에는 찬성하지만 시기나 방법엔 좀 아직은 이르다.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자, 가해자가 용서를 벌써 빌었지 않습니까? 한 분, 두 분. 네. 지난 5월 26일하고 7일 사이에 계엄군들이 우리 5월 어머니들한테 와서 용서를 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다 따뜻하게 포용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화해와 용서를 해주셨어요. 회장님, 그러면 그때 그 용서의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계엄군들이 네. 그때 당시에 광주에 투입돼서 부당한 명령에 투입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네. 강부의 명령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예. 거기에 우리 어머니부터 화답을 그래 너희들이 문제가 있냐? 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깝다. 네. 그래서 내 자식은 나도 내 자식이 없으니 너희들이라도 내 자식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네. 라고까지 해서 그 어머니의 심정을 저희들이 절절히 이어 받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요. 그 가해자가 한꺼번에 2만 명이나 투입됐는데 네. 2만 명이 어디서 어떻게 한꺼번에 모여서 어떻게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장소도 없고 그렇게 방법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이런 행보가 사전에 전제되지 않고 마음이 딱 닫혀 있는데 내가 가해자입니다라고 뛰어나왔을 때 네.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런 충분한 조감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2만 명이나 되는 계엄군들이 마음을 열고 진정한 마음을 열고 진정한 사죄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이 시작 단계니까 예. 이런 저희들의 진정을 아신다면 또 특정 사회에서도 정말로 진정성 있게 5.18 단체하고 화해했으니 여러분들도 가서 그동안 지난날 잘못을 5월 어머님들을 뿐만 아니라 5.18 당사자나 광주 시민들이 가서 네. 잘못했다고 사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가 서로 전달이 되면 이제 광범위하게 2만 명 전부가 다 사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이다. 네, 회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30초 더 드리고 앞으로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를 더 좀 참여시켜 나갈 계획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공자분들의 일각의 우려 목소리 어떻게 담아가실 계획인지 끝으로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반대하는 목소리 충분히 압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저희들이 끝낸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월 19일에도 소위 가해자라고 하는 우리 계엄군들이 하고 저희들하고 감사와 화해와 감사의 선언식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조리를 맺으면서
현재 잠들어 계신 국립 5.18 민주 묘지에 가서 끊임없이 참배하고 예. 거기서 회개하고 또 잘못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는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네. 또 약속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행보는 화해의 첫걸음, 말씀하신 대로 신호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 시민들 또 5월 단체 목소리를 더 담아서 더 확장된 개념의 화해와 용서 행보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황일봉 많이- 회장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